선생님은 이번에 표선중학교로 발령받은 체육교사 송길헌이라고 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사실 굉장히 지금 좀 어색합니다. 이게 사실 여러분들하고 마주 보면서 좀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이렇게 스마트폰, 선생님이 스마트폰을 지금 촬영을 하는 건데 스마트폰을 보고 하려니까 굉장히 어색하네요. 지금 사실 인사말도 몇 번 했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좀 어색합니다. 어색한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온라인 수업이라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선생님도 수업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해서 좀 이렇게 수업을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양해 좀 해주길 바랍니다. 선생님은 이번에 1학년, 2학년 체육을 맡았어요. 1학년, 2학년 체육을 맡았는데 1학년은 이제 1시간, 2학년은 2시간 이렇게 수업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육이 어떻게 되냐면 총 이제 한 학년당 체육 3시간인데 서광철 선생님이 이제 3학년 체육 수업을 하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2학년 1시간 서광철 선생님이 하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1학년 2시간을 이제 김유진 선생님이라고 여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그렇게 수업을 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어쨌든 이제 1학년, 2학년 이제 체육 수업 담당으로서 이제 여러분한테 이런 영상을 이제 찍어서 이제 올려줄 건데 우선 선생님이 지금 어디에서 그 전 학교가 어디서 근무했냐면 탐나중학교에서 근무했어요. 탐나중학교에서 근무했는데 선생님이 여기에 이제 보다시피 송킬런 TV라는 게 있습니다. 송킬런 TV가 있는데 송킬런 TV가 뭐냐면 선생님이 사실 유튜브를 운영하기도 해요. 유튜브를 운영하기도 하는데 사실 선생님이 유튜브를 운영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 사실 선생님도 중고등학교 때 여러 체육대회나 학교 생활에 있었던 그런 활동들이잖아요. 그런 활동들을 나중에 성인 돼서 그때가 생각나서 한번 보고 싶은데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그때를 영상을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제 탐나중학교 아이들 그렇게 다 영상을 찍어서 이제 올리면 나중에 성인이 돼서 생각날 때 이 선생님 유튜브에 들어가면 내가 학창시절에 한 게 있겠구나 하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 대상은 표선중학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 채널을 이제 운영을 하는데 사실 온라인 계약을 한다고 했을 때 좀 잘됐다고 생각도 했어요. 잘된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선생님이 이 채널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 채널을 이용해서 온라인 수업을 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해봤습니다. 선생님도.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가 활동하는 것이 더 사실 재밌겠지만 이런 온라인 수업 선생님이 또 여러분에게 많은 걸 알려주시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견뎌주고 이겨내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선생님은 우선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수행평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 건데 지금 사실 교육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뭐냐면 온라인 계약이 아니고 오프라인을 계약을 하면 예를 들어 학교를 여러분들이 등교를 하면 1주부터 2주까지는 교실 수업을 하랍니다. 교실 수업을 하고 또 3주부터 6주까지는 체육관 수업 금지 그리고 이제 7주 넘어서부터는 체육관 수업, 운동장 수업을 번갈아가면서 하는데 신체 비접촉적인 운동을 하라고 그렇게 이제 권고를 했습니다. 거의 그렇게 이제 권장이 내려왔는데 사실 선생님은 원래 표선중학교에서 좀 수행평가를 하고 싶은 종목이 여러 가지 많았는데 지금 다 뒤집었어요. 다 뒤집고 지금 어쨌든 온라인 계약이 언제까지 사실 갈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5월에 계약할지 아니면 6월에까지 갈지 1학기 내내 갈지 모르니까 선생님도 어쨌든 수행평가를 과연 어떻게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이어서 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 선생님이 생각한 수행평가는 바로 이겁니다. 1학년, 2학년에서 1학년, 2학년에 이제 수행평가는 서킷 트레이닝은 모두 공통이고 그 다음에 1학년은 줄넘기 5단계 그 다음에 2학년은 줄넘기 2단계기 또 1학년은 실전형 공학체조 2학년은 저글링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오프라인 계약을 하면 오프라인 계약 때 선생님이 직접 보고 이게 수행평가를 이제 해도 되지만 만약에 오프라인 계약을 못할 시에는 이렇게 온라인 계약을 통해 영상을 통해 제출받는 거죠. 영상을 통해서
이해가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만약에 온라인 계약을 하다가 만약에 그럼 오프라인 계약을 해. 그러면 그때 이제 직접 보고 수익 확을 하면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오프라인 계약을 못해. 그러면 이거를 선생님이 시범을 영상을 보여주고 여러분들 영상으로 제출받아서 수익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수익 평가를 좀 비접촉적이고 좀 간단하게 선생님이 조금 꾸며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그럴 수 있겠죠. 뭔 저글링이냐, 뭔 체조냐 그렇겠지만 이게 그래도 다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운동이고 굉장히 또 지금 이 사태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할 수 있는 최선의 수익평가 종목이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불만이 있더라도 조금만 참아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지금 현재 4월은 선생님이 좀 많이 여러 종목이나 선생님이 여러 좀 체육에 관한 설명을 많이 해주려고 해요. 물론 그 중에서 선생님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실습도 몇 가지 가르쳐 줄 것이고, 근데 만약에 이제 5월에 그걸 계약을 하면 4월에 그렇게 수업을 하고 5월에 계약을 하면 이제 오프라인 계약을 하면 그렇게 나와서 이제 수행평가 연습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온라인 계약하면 이제 5월에도 선생님이 그 수행평가 영상을 준비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각자 연습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쨌든 온라인 계약을 통해서 현재 4월에는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체육 시간에 이제까지 많이 알지 못했던 그런 부분을 선생님이 많이 알려주려고 합니다. 사실 뭐 체육은 여러분들의 인식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많죠. 체육은 그냥 뭐 노는 시간이다. 뭐 아니면 그냥 운동만 하는 시간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아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사실 선생님도 생각이 다릅니다. 선생님은 굉장히 체육의 과목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실기나 이론이나 뭔가 정의적인 영역, 뭐 페어플레이 협동심 같은 걸 세 가지를 동시에 배울 수 있는 과목이 선생님 체육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국영수에서는 뭐 이론하고 그런 여러 가지 배우지만 뭐 실기를 배울 수 없잖아요. 근데 체육에서는 그런 페어플레이도 배울 수 있고 그 이론도 배울 수 있고, 사실 이 세 가지가 좀 다 조화롭게 배울 수 있는 과목이 체육이라고 생각해서 어쨌든 뭐 실기보다는 이론 위주의 수업이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좀 몰랐던 그런 체육의 면을 선생님이 조금 설명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수업의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업은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뭐 이런 참가 재경 시험 같은 게 있는데 선생님이 앞으로 그 뭐 1차시, 2차시 수업을 한 번, 두 번 할 때마다 이런 유튜브 영상 링크와 이런 구글 클래스의 설문지, 그러니까 이런 시험 문제를 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 바로 이 영상을 보면서 다 영상을 시청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구글 설문지를 보고 그 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제출하는 거죠. 제출하면 그걸 바로 출첵 인정이 됩니다. 추석 체크가. 앞으로 그렇게 수업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렇게 온라인 수업을 진행할 계획이에요. 만약에 이게 장기화되면 어떻게 시스템을 선생님이 좀 바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선생님 포맷은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시험에 제출을 눌러줘야 되고 거기 있는 점수가 다 나오는 거 알죠? 그러니까 그 점수는 선생님이 영상을 보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라 여러분들이 선생님 영상을 잘 보면 돼요. 영상 안 보고 그냥 제출만 눌러야지 라고 하면 나중에 다 수행평가 그것도 항목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풀어주길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할 주제는 선생님이 2020학년 표준중학교 코로나19에 따른 개학후학교 참가 자격 능력 시험인데, 이거를 이제 왜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코로나에 관해 얼마나 알고 있냐, 코로나19에 관해, 또한 우리가 개학했을 때 내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는 시간이 선생님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참가 자격 능력 시험이란 이름 아래 간단히 여러분들 지금부터 문제를 좀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영상을 잠깐 스톱하고 구글 클래스에 있는 구글 설문지의 문제를 한번 10분에 15분 동안 한번 풀어보세요. 자, 여러분 잘 풀었나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렇게 어렵죠. 당연히 쉬운 문제죠. 상식적인 문제들. 여러분들 100점 맞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만약에
80점, 90점 이상 못 받으면 학교 나오면 안 돼요. 내가 초등학교 5학년 상대로 한번 풀어보게 했는데 100점 나왔어요, 여러분. 자, 한번 이제부터 선생님이 이거 해설 강의를 하면서 선생님이 이제 좀 설명해 주는 오늘 시간을 조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면 이제 코로나19 관련 설명은 옳지 않은 겁니다. 중국 관련해서 발생 1번, 2번, 3번. 그렇죠. 4번이 이제 틀린 답이에요. 이제 세계적 대형 팬데믹은 1968년 홍콩 독감과 2009년 신종 플루 발생 당시에도 팬데믹이 선언됐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선생님 한 가지 질문. 팬데믹이 뭘까요? 팬데믹이라고 어떤 학생은 후라이팬이라고 하는 학생도 있을 건데 그런 게 아니고 팬데믹 그리스어인데 그리스어로서 팬이 모두란 뜻이에요. 모두. 그다음에 데믹은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걸렸다. 세계적 대유행이 됐다라는 뜻의 그리스어입니다. 팬데믹은. 그래서 이게 그 WHO에서 정한 그 전염병 그 단계 6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동물 간의 전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물에서 사람으로 넘어오고, 그 다음에 3단계는 사람 간의 전염이 시작되고, 또 네 번째는 사람 간의 전염이 급속도로 퍼지고, 또 5단계는 이제 에피데믹, 그러니까 6단계는 팬데믹인데, 자, 5단계 에피데믹은 뭘까요? 에피데믹도 그리스어인데, 에피라는 단어는 일부라는 뜻이에요. 일부. 그러니까 에피데믹. 일부 사람들에게 전파됐다. 그다음 6단계 팬데믹은 모든 사람에게 전파됐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WHO에서 그 팬데믹을 선포한 세 번째 사례가 바로 이제 코로나19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겠죠. 누가 팬데믹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진짜 후라이팬이라고 대답하는 것보다 이렇게 그리스어야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약간 조금 있어 보이겠죠. 자, 이제 2번. 자, 코로나19 예방 수칙으로 올바른 행동. 그렇죠. 자, 1번 세면대에 물을 받아놓고 손을 꼼꼼하게 씻는다. 이건 여러분들이 아끼는 물을 아끼는 정신은 되게 좋은데 반드시 흐르는 물에 손을 씻어야 된다고 합니다. 흐르는 물, 특히 비누로. 그리고 기침할 때 손가락을 최대한 입을 살짝 가리면 안 되고 아예 가려야 되겠죠. 그리고 4번 반드시 실내를 좀 환기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실내를. 그리고 이제 감염병을 의심될 때는 보건소 1339에 연락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자, 3번. 자, 보건용 마스크를 오염으로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본인이 재사용하는 방법. 자, 답은 1번입니다. 아까도 전 문제에서 선생님이 환기를 잘 시켜라 그랬는데 바로 이러한 영향이 있겠죠. 근데 2번 보면 헤어드라이기라는 게 있는데 선생님이 어디서 뉴스를 보기에는 헤어드라이기로 조금 말려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봤는데 또 지금 뉴스가 바뀌어서 헤어드라이기를 사용 안 된다고 그런 이제 소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헤어드라이기는 내가 볼 때 안 되고 환기가 잘 되는 거에서 건조한 후 재사용을 선생님 추천드립니다. 다들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손소독도 휴지. 자, 이제 4번 코로나19 관련된 진짜 뉴스에 해당하는 것. 1번 자, 구충제 복용이 코로나19 감염 예방 효과적이다 라는 뉴스도 있어요. 그리고 구충제의 이버맥틴 그런 물질이 그 코로나19를 좀 억제한다는 그런 뉴스를 봤는데 사실 구충제가 어느 사람은 또 암에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 어쨌든 입증이 안 된 얘기예요. 입증이 안 된 얘기. 자, 예를 들어 우리가 10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우리가 10명이 코로나 걸렸는데 한 명이 이버맥틴이 효과가 있어요. 이버맥틴이 구충제가 효과가 있는데 나머지 9명이 한테 효과가 있을 거란 그런 예측을 못하잖아요. 혹시나 그 이버맥틴이 나머지 9명에게 치명적이게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직 입증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두세요. 구충제 복용. 그리고 2주간 자가격리. 3번 구개형이 원천 봉쇄되지 않고 곧 이제 잠잠해지니까 이제 편안하게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스크 전자레인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자, 5번. 자, 코로나19 가짜뉴스 유포들에게 적용되는 법이 아닌 것. 당연히 1번이죠. 절도죄가 아니고 명예훼손죄 개인정보 유출죄죠. 다 여러분들이 아는 거겠지만 요즘에는 이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그런 자가격리를 만약에 위반하거나 그런 사람은 또 그 법에 의해 또 처벌을 받으니까 여러분들 이 법을 항상 우리가 또 지켜줘야 됩니다. 자, 이제 6번. 자, 우리가 이제 계약했어. 등굣길에 할 올바른 행동. 자, 1번. 자, 마스크를 낀 채 친구들과 무리를 지어 등교하면 안 되죠. 2번. 하이파이브를 하면 장난친다. 자, 뭐 여러분들이 하이파이브를 하고 싶은 마음을 알겠는데 하이파이브가 또 손에 직접적으로 닿으면, 그러니까 선생님이 예를 들어 코로나19에 감염됐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 친구한테 내 손을 전파하고 그 친구가 눈이나 또 코나 입을 만지면 바로 전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요새 듣기로는 뭐 주먹으로 하이파이브 하라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도 사실 감염 위험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손이나 주먹으로 하는 하이파이브 여러분들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진짜로 하고 싶으면 뭘로 해야 되겠어요? 뭐 발로 해야 되겠네. 발로 올려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누가 빌려줘도 안 쓰겠다, 마스크는. 누가 빌려줘도 안 쓰겠어요. 그리고 답은 4번이죠. 정해진 경우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등교한다. 자, 7번. 수업 중에 할 올바른 행동. 자, 뭐 2, 3, 4번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마스크를 벗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사실 선생님도 답은 이제 1번인데 체육 수업에 대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이거를 지금 어떻게 지금 해야 될까? 왜냐면 선생님도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이제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과연 유지를 할 수 있을까? 그게 굉장히 고민이에요. 체육 수업에서는 우리가 사실 굉장히 뛰잖아요. 활동적인데 당연히 힘들면 이제 마스크를 벗게 되고, 그죠? 사실 선생님도 뭐 시간 보이다가 답답하면 사실 벗고 싶을 것 같아.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마스크를 벗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스크를 선생님이 이제 뭐 끼고 얘기를 해도 잘 안 들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안 들리면 안 된다고 다시 손 들고 선생님도 다시 천천히 얘기해주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좀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8번. 자, 이번에 쉬는 시간에 할 올바른 행동입니다. 자, 1번, 2번, 3번 이게 또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특히 3번 나는 좀 계약하면 이런 친구들 있지 않을까 싶어요. 누가 뭐 예를 들어 뭐 기침이나 열조건 나면 코로나다. 뭐 선생님도 갑자기 그냥 지체기하면 코로나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학교에서는 지금 현재 들어오기 전에 바이럴 체크를 충분히 하고 또한 무조건 문제가 있으면 등교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야. 선생님도 만약에 내가 집에서 오늘 출근하는데 열이 있는 것 같아. 그럼 출근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런 건 여러분들이 놀리지 말고 만약에 그런 학생이 보이면 놀리기보다는 바로 선생님께 얘기를 해야죠. 선생님께. 그리고 4번 손 소독제를 이용해 자주 소독한다 하는데 어쨌든 손 소독제를 자주 사용은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비누로 흐르는 물에 손을 30초간 씻고 손 소독제를 바르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자, 이제 9번. 자, 이번에 점심시간 할 올바른 행동입니다. 자, 여러분들 뭐 급식 먹을 때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막 누구 반찬을 막 먹고 막 누가 먹던 물 먹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그거를 이제 당분하면 안 될 것 같아. 당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답은 2번. 교사의 지도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면 이제 배식을 당연히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선생님이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건 공유하는 걸 좀 줄여야 되거든요. 공유하는 걸. 예를 들어 뭐 물병 같은 것도 내 거는 내가 먹고 친구 건 친구가 먹고 절대 빌려주거나 달라거나 하는 행동을 이제 좀 삼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급식은 보니까 뭐 어느 학교 보니까 막 이렇게 칸막이 치기도 하고 또 지그재그로 안 치기도 하고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 힘든 것 같아요. 어떻게 막 전교생이 그렇게 지그재그로 먹으면 또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고 사실 칸막이를 쳐놓으면 그걸 다 소독해야 되거든요. 일일이 밥 먹을 때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약상이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줘야 되는 얘기입니다. 자, 10번. 나의 학교끼리 할 올바른 행동입니다. 그렇죠. 뭐 노래방도 PC방도 여러분 가고 싶지만 지금으로선 안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답은 당연히 4번이지만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 건강하잖아요. 뭐
건강하다는 말이 좀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나이 드신 분들보다는 지금 좀 사실 건강한 상태긴 하잖아요. 선생님보다 너희들도 건강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왜냐면 나이가 젊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쉽게 말하면.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나 코로나 걸려도 상관없어 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걸리면 집에 가서 우리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걸리면 그게 나이가 들수록 위험하니까 그게 이제 심각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좀 그 점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1번. 자, 부득이하게 진행되는 온라인 계약식 학급별 화상회의를 맞이하는 학생들의 자세로 올바른 행동. 지금 보면 뭐 계약식 및 화상회의도 있고 수업도 있지만 뭐 수업을 어떤 분은 뭐 줌으로 하시는 선생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EBS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도 있고 뭐 아니면 선생님들 유튜브로 하시는 선생님도 있고 사실 여러 가지 선생님이 있을 텐데 이런 사실 화상회의나 이런 유튜브나 뭘 준비하는 게 선생님들로서는 좀 사실 번거로운 작업이긴 해요. 번거로운 작업 사실 이것도 영상도 선생님도 그냥 찍고 끝나는 게 아니고 뭐 편집하고 여러 가지 하고 지금 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근데 그 선생님들의 어떤 노력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나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선생님도 처음 하는 온라인 수업이라 서툴지만 온라인 뭐 계약이나 화상회의는 서툴지만 여러분들 그걸 좀 이해해주고 1번처럼 신경질 내지 말고 좀 이해해주고 하면 선생님들의 수업의 질도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12번. 자, 이제 선생님이 이제 줌으로 담임 선생님이 이제 줌으로 이제 만나자 온라인 학급회의를 할 때 이제 뭐 2번, 3번, 4번처럼 그런 소리를 하면 선생님이 이제 맥이 빠지겠죠. 사실 여러분들은 이제 20 몇 명이지만 선생님 혼자니까 20 몇 명이 그렇게 한 명씩 다른 소리를 하면 선생님이 그냥 피곤해지겠죠. 나만 가능한 시간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4번처럼. 줌은 딱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답은 1번입니다. 참여를 위해 스마트폰 알람을 미리 설정해야 된다. 자, 13번. 자, 뭐 담임 선생님이 또 이렇게 올렸는데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올렸어요. 이게 뭘까요? 그렇죠. 이게 번호가 아이디와 비번이에요. 줌으로 수업할 시. 줌으로 수업하면 아이디나 비번을 이걸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선생님은 물론 뭐 줌으로 수업을 지금 할 계획은 아니에요. 왜냐면 줌으로 하면 선생님은 좀 약간 좀 끊기고 사실 가장 문제는 뭐냐면 선생님이 여러분들 얼굴을 모르니까. 예를 들어 포순중학교 1년, 2년 있었던 선생님은 여러분들 얼굴을 조금이라도 아니까 뭐 줌 수업을 하는데 굉장히 나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선생님은 조금 비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나는 선생님이 여러분들 얼굴을 모르니까. 그런데 어쨌든 줌 수업을 하면 이 점을 좀 참고해 주십시오. 자, 이제 14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변화된 수업 시간의 모습과 관련이 없는 것. 뭐 소독, 마스크 착용, 식성 배치 변화는 없겠지만 4번 선생님만 이제 말하는 수업이 이제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선생님은 지금 사실 유튜브로 혼자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게 만약에 선생님만 말하는 수업이 선생님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설문지, 예를 들어 구글 설문지나 시험 문제를 통해 여러분들이 거기서 작성한 걸 선생님이 보고 또 여러분의 그런 댓글이나 여러 가지 또 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피드백을 주고 이러면 여러분들하고 선생님이 쌍방향적인 소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선생님도 물론 노력을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그 수업에 좀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뭐 유튜브 이거 뭐 선생님 지금 이게 몇 분 나올지 모르겠는데 한 30분 40분 나오면 30분 40분 동안 안 들어하고 빨빨 감고 제대로 안 듣고 하면 사실 선생님이 여기 말하는 선생님만 말하는 수업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좀 수업을 잘 듣고 뭐 댓글이나 여러 가지 뭐 질문이나 많이 해주면 선생님이 어쨌든 선생님과 같이 쌍방향적인 소통이 되니까 더 수업의 질이 올라갈 거라고 선생님이 생각을 합니다. 자, 15번. 자, 온라인 학교폭력입니다. 학교폭력 돌발 행동을 하는 학생이 늘고 있대요. 하지 말아야 할 행동. 2번입니다. 2번.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 수업하면 뭐 사실 여러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한 명씩 내 개인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 사실 수업이 진행이 안 되겠죠. 그리고 뭐 사실 홈 트레이닝 관련된 본인의 근육은 사실 뭐 예를 든 거지만 뭐 여러분들이 갑자기 수업 시간에 자기 근육 영상을 올리거나 그러면 그것도 사실 좀 수업이 원활하게 이제 진행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런 근육은 본인 계정에 본인 뭐 인스타나 본인 유튜브에 올리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이제 학교 폭력 얘기가 나왔는데 선생님은 이번 학교에서 그 업무는 이제 학교 폭력하고 이제 체육과 이제 업무를 받았어요. 사실 학교 폭력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전 학교 탐나중학교에서도 계속 학교 폭력을 맡았었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 폭력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당하는 사람은 참으면 안 되는 절대 참지 마세요, 여러분. 참지 말고 반드시 선생님한테 얘기하세요. 선생님이 반드시 해결해 줍니다. 이거 진짜 약속해요. 비밀 보장의 원리도 내가 지켜줍니다. 반드시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학교 폭력 선생님이 반드시 처리해 줍니다. 자, 16번 자세로 이제 온라인 학습에 참여하는 자세로 바른 것. 1번 뭐 자다가 방금 일어나는 모습 참여해도 정말로 상관이 없죠. 사실 유튜브는 왜냐면 내가 말하고 선생님만 사실 좀 약간 머리 감고 그러고 좀 꾸미고 뭐 오면 되지. 여러분들이 집에서 편안하게 들으면 되지. 그렇지만 뭐 예를 들어 줌 수업이나 그리고 수업을 우리가 시작할 때 사실 좀 세수를 하고 좀 씻고 책상에 앉는 거하고 또 그냥 앉는 거하고 사실 조금 자세가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일어나더라도 뭐 씻지는 않더라도 눈곱이라도 떼고 좀 책상에 앉아주세요. 특히 줌 수업을 하면 좀 더 머리가 까마야겠죠. 자, 스마트폰 게임을 하면서 수업에 참여하면 안 되고 3번처럼 4번 교과별로 과제 제출 방식이 다 달라요, 여러분. 그거를 잘 참고해 줘야 됩니다. 자, 17번. 자, 유튜브 활용 수업시. 선생님의 유튜브 활용. 자, 1번. 선생님 모습을 캡처해서 공유한다. 내 모습 캡처해서 공유하면 뭐합니까? 공유하지 마세요, 선생님 모습을. 자, 2번. 댓글로 수업과 관련한 내용 작성한다. 그러니까 댓글을 아까 선생님하고 쌍방향적인 소통을 하자고 했지만 댓글에서 뭐 예를 들어 뭐 선생님 뭐 예를 들어 뭐 여자친구 있어요? 뭐 아니면 뭐 결혼했어요? 뭐 그런 쓸데없는 댓글을 작성하지 마십시오. 바로 선생님 삭제할 겁니다. 그리고 3번 아까 똑같은 얘기죠. 그리고 4번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놓는다. 자, 이걸 선생님이 조금 억울한 게 뭐냐면 선생님 탐나중학교에서 이제 이런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탐나중학교에서 전교생이 한 800명이 넘거든요. 근데 800명이 넘는데 문제는 내 구독자 수가 3년 동안 200명, 280명, 290명. 그러니까 나머지 500몇 명은 이제 선생님 유튜브로 구독을 안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선생님 불만 있는 건 아니고 우리 표선중학교 학생들은 조금 다를 것이라 선생님 생각을 합니다. 자, 18번. 전염병 대비하기 안전한 학교 문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좀 공유하는 물건을 좀 줄여야 될 것 같다고. 1번. 2번, 3번, 4번 다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19번. 자, 올바른 코로나19 상황 대처를 주고받고 있는 나라는? 자, 답은 2번 이제 대한민국입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선생님도 좀 생각이 바뀐 게 뭐냐면, 사실 선생님도 이제 유럽의 여러 선진국도 사실 코로나를 지금 몸살 겪고 있는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가장 대처를 선생님은 잘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투명성이에요, 투명성. 투명성.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누가 걸리면 몇 명이 걸렸는지, 또한 그 사람의 동선 이런 걸 다 공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개를 하니까 우리가 정부 발표를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만약에 뭐 정부에서 숨기거나 뭐 동선을 밝히지 않거나 이제 그러면 이제 국민으로서는 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점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시민의식 같아요. 시민의식. 물론 뭐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자가격리 위반하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그건 소수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기본적으로 잘 지금 정부에서 내려준 지침을 잘 지키고 있다고 선생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투명성과 이제 시민인식이 이번에 대한민국의 좀 국민으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좀 보여줬다고 선생님은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중국, 이탈리아도 있지만 대한민국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또한 4번 이제 미국도 있는데 미국과 대한민국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이런 의료에 대해서 바로 이제 의료보험. 의료보험인데 그러니까 미국은 이런 말도 있어요. 돈 없으면 병원 못 갈 수 있는다. 그런 말인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의료보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의료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는 어디서 주관하냐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가 산하에서 그걸 우리가 주관을 하거든요. 주관을 하고 우리가 이제 국가에 거기서 이제 보험료를 내고 또 이제 병원에서는 거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청구를 하는 거죠, 돈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료를 아주 싸게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병원비 내과 가도 3,000원 나오나? 보통 그 정도 하잖아요, 내과 가도. 근데 이제 미국은 그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이제 국가에서 이제 하는 게 아니고 사기업이 하는 거예요, 사기업이 하니까 사기업은 그러니까 보험료를 엄청 높게 올리고 그거는 돈 많은 사람이 이제 그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거죠. 돈 많은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의료 혜택의 질이 훨씬 높아지고 돈을 많이 내니까 의료 질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근데 돈 없는 사람은 어떡하냐? 문제는 돈 없는 사람들은 결국 그 보험도 가입을 못하고 병원비도 못 내는 거죠. 보험을 만약에 우리가 가입을 안 하고 병원을 가면 우리는 병원비가 굉장히 비싸질걸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의 전 대통령인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오바마 이제 케어라는 걸 이제 만들었는데 그거는 또 이제 뭐 안 받아주는 병원도 굉장히 많다 하고 사실 좀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 이제 아메리칸 드림이나 세계 초강대국이긴 하지만 그런 굉장히 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코로나19 상황 대처로 주목받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자, 지금 아까 얘기했죠. 1번. 우선 시사하는 점은 공공 시스템, 투명한 시스템. 2번 안전장치, 3번 시민의식.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4번. 이런 걸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보니까 그런 마스크, 우리가 공공 마스크를 어디 약국이 몇 개가 남았는지 그런 걸 볼 수 있는 어플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만드신 분들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PPT 수업은 이제 코로나 수업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땠나요? 수업이 즐거웠나요? 체육 수업을 막 이제 좀 활동해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체육 수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선생님도 어쨌든 체육 수업을 여러 각도로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알려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또 해보고 또한 또 집에서 또 활동할 수 있는 또한 그런 또 운동법도 선생님이 소개해줄 예정이니까 너무 그렇게 실망하지 말고 어서 우리가 빨리 계약해서 만나길 기원합니다. 그러니까 수업은 앞으로 한 번, 두 번, 1차시, 2차시, 3차시, 4차시 이렇게 좀 문제 풀고 PPT로 설명해주고 좀 이렇게 좀 진행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문제를 풀고 구글 설문지 제출해야지 추석 체크 인정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